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머신 몸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달과 육펜스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 건데요. 이 책이 사실 우리에게 아주 뭐랄까 좀 불편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거든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괴물이 만든 걸작,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딜레마죠. 예술이랑 예술가, 이걸 딱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오늘 이 질문을 붙들고 한번 이야기 쭉 풀어가 볼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문학 역사상 아마 가장 악명 높은 예술가 중 한 명일 겁니다. 바로 찰스 스트리클랜드의 삶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재인가, 괴물인가. 이 소설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갈등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트리클랜드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대체 뭘 버리고 떠났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그가 등져버린 삶, 바로 6펜스의 세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찰스 스트리클랜드입니다. 나이는 40, 직업은 런던의 증권 중개인, 아내도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죠.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 평범한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아무런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좀 무뚝뚝하고 조용한 가장. 딱 그 모습이었어요. 이 소설의 제목, 달과 육펜스. 이게 바로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은유입니다. 먼저 육펜스는 뭐냐면요, 당시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이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 돈, 의무 같은 그런 세속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달은 어때요? 손에 닿지는 않지만 저 멀리서 빛나는 이상, 예술, 어떤 초월적인 소명 같은 걸 의미합니다. 둘 다 둥글고 은빛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는 발치에, 다른 하나는 저 까마득한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스트리클랜드는 결심을 합니다. 발밑에 6펜스를 줍는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을 보겠다고요. 모든 걸 집어삼킬 만큼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40살의 스트리클랜드가 어느 날 달랑 편지 한 장 남기고 가족, 직장, 그 모든 걸 버리고 파리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하고 수군거렸죠. 그런데 이유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그 압도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리클랜드 본인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고요. 그에게 그림은 하고 싶다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정말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파리에서의 그의 삶은 정말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더럽고 낡아 빠진 방에서 살고 굶주림만 겨우 면할 정도로 먹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런 안락함이나 돈, 명예 같은 것에는 정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캔버스 앞에서 자기 내면을 쏟아내는 데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죠. 말 그대로 창조에 대한 열정이라는 어떤 거대한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가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치러야 했던 그 끔찍한 대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가 예술을 향해 걸어간 길은요,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파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족을 그냥 버렸죠. 그들을 감옥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둘째, 자신의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봐주고 병들었을 때 극진히 간호해준 친구 더크 스트루브를 경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은 바로 그 친구의 아내 블란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점이에요. 그녀를 유혹했다가 정말 냉혹하게 버렸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스트리클랜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단 한순간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인간관계 같은 건 자신의 위대한 예술을 위한 길 위에서 벌어지는 그냥 사소한 에피소드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바로 이 스트리클랜드의 이야기가 우리를 아주 오래되고 끝나지 않는 논쟁, 그 한복판으로 끌어당깁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즉, 예술 작품의 가치는 작가의 도덕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작품은 그냥 작품 그 자체로만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대편에서는 아니,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삶과 절대로 분리해서 볼 수 없고 그의 작품을 찬양하는 건 결국 그의 행동까지도 옹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딜레마, 비단 소설 속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 이 스트리클랜드사는 캐릭터 자체가 프랑스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했다는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고갱도 증권 중개인으로 살다가 모든 걸 버리고 그림에 인생을 바쳤고 결국 타히티 섬으로 떠나서 그곳에 원시적인 생명력을 담은 걸작들을 남겼죠. 보세요. 이 논쟁이 그냥 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블로 피카소나 로만 폴란스키 같은 실존 인물들을 둘러싼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파괴와 희생 끝에 탄생한 그의 예술은 과연 어땠을까요? 소설 속에서 그가 타히티 섬의 자기 오두막 벽 전체에 그린 마지막 걸작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그림을 직접 본 사람은 정말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묘사를 보면 그 작품은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신성을 모독하는 듯하고 지극히 원시적이면서도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해요. 결국 이 소설은 찰스 스트리클랜드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자신에게로 질문의 방향을 돌립니다. 바로 이렇게요. 당신의 달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정말 대단한 점은요. 쉽고 간단한 답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자이면서 동시에 예술적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선구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거대한 역설을 말이죠. 그래서 달과 6펜스라는 제목은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저 하늘의 초월적인 이상, 바로 달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물질적인 현실, 6펜스,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갈등, 바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은유인 거죠. 아, 그리고 이 제목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아주 재밌어요. 작가 서머셋 mom이 자기의 다른 소설, 인간의 굴레에 대한 어떤 서평을 읽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한 비평가가 주인공을 두고 저 하늘의 달만 쳐다보느라 발밑에 떨어진 6펜스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쓴 걸 본 거죠. 아, 이거다 싶어서 바로 다음 작품의 제목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스트리클랜드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달과 6펜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요즘 발밑의 6펜스와 저 하늘의 달 중에 어느 쪽을 더 오래 바라보고 계신가요?